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여름이 우리 건강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 심장이나 혈압 치료하는 분들한테 혈압은 약간 떨어져 좋기는 한데 반면에 이제 그 탈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름에 문제 일으키는 거는 탈수 또 전해질 손실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움을 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별 일 없는 어지러움이면 좋겠는데 이 어지러움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지면서 다치는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 또 연세가 좀 드시고 식사 양이 좀 많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잘 모르세요. 이게 그런 약과 관련돼서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걸 갖다 잘 모르시고 그냥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러한 그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혈압약 중에서 많이 쓰는 혈압약 중에서 이제 이뇨제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또 나는 내가 먹는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는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새는 그 혈압약 하나 안에 몇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섞어서 들어오는 복합제들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먹었지만 그 안에 이뇨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주 강력한 이뇨제는 아니지만 약한 이뇨제를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복용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럼 뭐 그 약한 이뇨제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젊고 건강하거나 아니면 식사 잘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좀 섭취가 좋은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세 많이 드셨고 또 입맛이 좀 없어가지고 잡수는 것도 좀 적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 아주 그 소량의 이뇨제지만 그 이뇨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우선 이뇨제라고 그러는 거는 나트륨 이온을 콩팥을 통해서 배설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왜 혈압 치료할 때 나트륨 이온 섭취를 가능한 한 줄여라 하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몸에서 좀 체외로 배설시키게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뇨제라는 약이 약값도 매우 싸고 발명된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그렇게 오래되어서 혈압약으로 사용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혈압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이죠. 이뇨제로서 아니면 복합제에 들어가 있는 한 성분으로서 이뇨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뇨제 효과 있죠. 또 드시는 약 중에 베타 차단제가 많이 있어요. 베타 차단제라는 약은 심장 박동수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이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베타 차단제라는 게 뭐냐면 사람 몸이 흥분할 때는 흥분하고 그러니까 흥분은 이게 정신적인 흥분뿐만 아니라 긴장, 외부에서 닥쳐오는 스트레스에서 몸을 보호하는 그런 그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작용이 약간 둔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베타 차단제예요. 베타 차단제 먹으면 맥박도 좀 떨어지고 혈압도 좀 떨어지고 그런 강압 효과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게 되면은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려서 체액 양도 줄고 약은 그대로 드시게 되면은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거는 우선 평상시보다 내 혈압이 더 떨어져 있어요. 평상시 혈압이 103, 약을 먹고 130, 120 정도 잘 조절되고 있다가 여름에는 이게 110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100 아니면 그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지럽고 기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앉았다 일어날 때 쪼그리고 앉아서 뭐 밭일을 하다가 아니면은 책상에 앉아서 긴장 일을 하다가 아니면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날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일어났더니 약간 핑 하는 거 아마 혈압약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심하면은 정신 잃고 쓰러지기도 해요. 쓰러지면서 다치는 수까지도 있어요. 첫 번째,
혈압약이 그 여름철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전립선 약이 있어요. 전립선 약. 전립선은 중년 남성 이상에서 전립선이 자꾸 커지거든요. 나이 들어가면 전립선이 자꾸 좀 커져요. 전립선이 커지니까 그 안쪽으로 이제 요도가 지나가는데 요도는 상대적으로 좀 커진 전립선에 의해서 좀 압박이 되니까 자꾸 좀 요도는 좀 좁아지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은 우선 소변 볼 때 시원치가 않죠. 소변이 좀 시원하게 잘 나가는 것 같지가 않고 또 소변을 시작할 때 쉽게 시작이 안 되고 자꾸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소변을 시작하게 되고 또 소변을 다 마친 것 같은데도 약간 찜찜한 감이 있고 또 소변을 다 마쳤다 싶어서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고 나서 또 소변이 약간 좀 새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절박뇨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변이 급해지게 되면 그냥 참지를 못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실수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의 그 임상적 소견이거든요.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약을 치료하게 되는데 약의 효과가 참 좋아요. 그런 증상을 상당히 개선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전립선 치료제들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 설명서를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기립성 저혈압 얘기가 꼭 같이 나오고 혈압약을 같이 복용하고 있을 땐 특히 주의해라 하는 그 주의문이 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거기에 전립선약까지 같이 복용했다면은 이런 일이 잘 생깁니다.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핑 하는 거, 심하면 약간 핑할 정도인데 더 심하면은 벽을 붙잡을 정도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정신 잃고 약간 쓰러지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립선 치료제가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전립선 치료제가 혈압을 하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전립선 치료제만 복용해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고혈압이 있어서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를 같이 쓰게 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이런 기립성 일어날 때 핑하는 어지러움증이 있고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약간 어지러운 경향이 있는 분들은 꼭 이거 챙겨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한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심장 환자들을 주로 이제 접하게 되니까 혹시 어지럼증이 심장 때문에 어지러운 거 아니겠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연세는 한 75세 정도 연세 되셨고요. 역시 혈압약 들고 계셨고 저 전립선약 들고 계세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앉았다 일어날 때, 특히 누웠다 일어날 때 핑한 게 너무 심하다고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해서 오셨어요. 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선 약을 살펴보거든요. 약을 살펴봤더니 역시 베타 차단제도 들어가 있고 또 이뇨제도 들어가 있어요. 혈압도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약을 여러 가지 종류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진찰실에 오셨을 때 혈압은 한 100 정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또 여쭤봤더니 아니나 달리 역시 전립선 치료제를 들고 계셨어요. 전립선 치료제도 전립선 그 증상이 심해가지고 약을 3개인가 전립선 약만을 3개인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싶어가지고 기립경사 검사라고 그러는 걸 해봤어요. 헤드업 틸트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침대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머리 쪽이 이렇게 서는 겁니다. 60도 정도 서서 혈압, 맥박, 심전도를 갖다가 쭉 옆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그 분홍빛인가요? 분홍빛으로 된 것은 supine 써 있고 오른쪽에 초록빛으로 써 있는 건 upright라고 써 있어요. 이건 테이블, supine이라는 건 테이블이 누워져 있을 때 얘기입니다. 누워져 있을 때 까만 선이 혈압, 위에 혈압, 아래 혈압, 빨간
주황색 표시가 심장 박동수예요. 보시게 되면은 눕자마자 혈압은 128에 77이다가 조금 누워서 3분 정도 됐을 때는 137에 77로 됐네요. 테이블 갖다 올렸어요. 오른쪽입니다. 초록색 테이블을 올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압이 위에 혈압 137이 갑자기 92로 떨어졌어요. 92로 떨어졌다가 87, 91, 82까지 떨어지네요. 대단히 많이 떨어졌죠. 137에서 82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자그마치 50이 넘게 떨어졌어요.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의 정의는 이 체위를 바꿨을 때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수축혈압이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시게 되면 50이 떨어졌어요. 50 이상. 당연하죠.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멀쩡하게 있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뭐 핑 돌고 정신 잃고 충분히 쓰러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 몸은 그 떨어진 혈압에 대해서 반응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생존 반응이죠. 혈압이 떨어지면 이건 에머전시거든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말초혈관들이 수축하면서 혈압을 올려요. 올리면서 심장 박동수는 올라가요. 이건 에머전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나와 있는 게 맥박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맥박수가 계속되고 혈압은 약간 올라가요. 82, 87, 103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응급시에 하는 신체 반응이 굉장히 더뎌 있고 거의 반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그 충격적인 소견이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게 되면 생기는 순간에 심장 박동수는 올라가고 말초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올려서 사람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베타 차단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뇨제와 그 전립선 치료제 중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여름에 혈관도 좀 늘어나 있는 상태, 또 물도 제대로 잘 충분히 보충 안 하셨을 거고 또 식욕도 없으니까 식사도 조금 좀 부실하게 했겠죠.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혈압을 뚝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생겨야 되는 반응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반응을 주도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흥분해야 되는데 베타 차단제라고 그러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이 결과를 보고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서 이건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약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그분은 이제 저한테 치료하던 분은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워낙 치료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뵙고 이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전립선 치료하는 선생님께는 이 전립선 치료제를 갖다가 가능한 한 약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립선 치료제 중에서 기립성 저혈압을 좀 덜 생기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으로 좀 교체를 하거나 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혈압을 치료하고 계시는 내과 선생님한테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뇨제도 좀 줄이고 베타 차단제도 가능한 한 줄이거나 끊거나 다른 약으로 좀 스위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이분은 금방 그 선생님들을 만나지는 않았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또 이 전립선 약 먹고 더 심해졌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립선 치료제를 갖다 중지하셨더라고요. 일주일 있다 오셨어요. 근데 여쭤봤더니 어지럼증이 완전히 없어졌다.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을 그 전립선 치료제를 중지했더니 전립선 증상이 심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시 비뇨기과 선생님 만나 상의하시고 비뇨기과 약 그다음에 내과에서 쓰고 있는 혈압 치료제를 좀 잘 조정을 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아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약도 드시면서 전립선 증상도 좋아졌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좋아졌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남성분들, 특히 아니면 여성분들이어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에서 혈압약 플러스 전립선약을 드시는 분들에서 갑작스럽게 어지럼을 겪는 경우에 꼭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한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호의 3분 심장이었습니다.